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2페이지. 민사소송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민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특수경영을 하려면 민사소송법도 알아야 됩니다. 이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소송을 하게끔 되면 판결을 해주는데 판사님이 내 편 들어줘, 상대편 편 들어줘. 누구 편 들어줘? 내 편 들어주죠. 내 편 들어, 상대편 편 들어. 누구 편 들어? 곽 사장님. 판사님한테다가 소송을 하면 판사님 내 편 들어, 상대편 편 들어. 당연히 내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 편도 아니고 법의 편이야, 법. 그러니까 판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은 법을 이용해서 법이 이렇게 됐지 않느냐고 판사님한테 주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판사님은 뭐냐면 누구 편도 들지 않고 그 법의 원칙에 맞느냐 틀리는가 보고 법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법이 있는데 법을 내세우지 않고 저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하게끔 해주십시오 하면은 판사님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편을 안 들어줍니다. 이런 법이 있으니까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판사님은 그 법의 논리를 보고 그 상황이 맞는가를 보고 법대로 판결해 주는 겁니다. 판사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법을 이용해야 된다. 핵심이 법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돼요. 소송을 하는데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는데 우리는 뭐? 민사소송입니다. 소송을 민사소송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소? 형성소송이 있고 하나는 뭐예요? 이행소송이 있다. 이행소송은 네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해해라. 네가 돈을 빌려고 갚는다는데 안 갚았자니 갚아라. 이렇게 이행하라는 소송인데 형성소송은 살다 보니까 서류가 복잡하게 풀어져 있다. 복잡하게 돼 있는데 이 복잡한 서류를 어떻게 한다? 풀어주십시오. 형성이 복잡하게 된 걸 풀어달라는 게 형성소송이에요. 우리 곽 사장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해줬어. 근데 상속을 해서 받았는데 그게 집인데 왼수 같은 올케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좋아 나빠? 그러니까 판사님한테 그럴 때 집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좋은데 저 왼수 같은 제 올케하고 같이 가기 싫으니까 이걸 어떤다? 풀어주십시오. 이 관계를 풀어주십시오. 이걸 보고 뭐래? 형성소송, 형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냐? 지분권자는 뭘 요구할 수 있다?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게 뭐야? 뭐? 나 쟤하고 같이 집 같이 갖고 있는 게 싫으니까 나 이거 어떻게 한다? 풀어주십시오. 나 제 집 갖고 같이 갖고 있는 제 얼굴 만나는 것도 싫다. 풀어주십시오. 분할해 주십시오. 형성이 둘이 같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걸 어떤다? 풀어주십시오. 형성소송입니다. 이행소송이라는 것은 진짜 돈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얼마를 갚았는지 이자는 얼마 주기로 했는지 이런 걸 어떤다? 조사를 해서 판사님이 누구 말이 맞는지를 잘 판단해갖고 판단을 내리지만 형성소송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없어. 등기부 등본에 보면 올케하고 신우하고 둘이 같이 갖고 있는데 난 쟤하고 같이 갖고 있기 싫으니까 풀어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나 걔하고 갖고 있다. 그래? 나눠줄게. 너 작은 방 갖고 너 큰 방 가져라. 나누면 못 나눠. 못 나누니까 판사님이 알았어. 나눠줄게. 어떻게 한다? 형성된 걸 풀어주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게. 다 팔어. 경매로 다 팔어. 다 팔아갖고 어떻게 한다? 돈으로 어떻게? 따로 나눠. 이런 형성소송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형성소송은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판사님이 원고 누구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피고 누구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하면은 조정을 합니다. 뭘 한다? 신우하고 올케가
만약에 팔아서 나눠 갖자 했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님이 원고, 피고, 신우가 옳게가 보기 싫어도 판사님이 나오려니까 나올 수 있죠. 나오면은 바로 뭘 하냐면 조정으로 붙여요. 신우가 옳게 할 걸 사든지 옳게가 신우 걸 사서 풀게끔 하고 조정으로 먼저 하고 그게 안 되면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형성소송은 뭘로 먼저 간다? 조정으로 먼저 간다. 조정으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편이 출석을 안 하면은 조정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냥 그대로 판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소송인 경우에는 출석을 해서 조정으로 가게끔 되구나 하는 것을 미리 생각하고 내가 이것이 형성소송을 갔을 때는 상대편을 내가 살 것인지 내 거를 상대편한테 팔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해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92페이지 보면 소송 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땅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근데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건물 주인을 상대로 내가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라. 이거 형성소송이에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둘이 같이 갖고 있는 것도 형성소송이고 부동산은 땅과 건물이 같이 그런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면 형성이 복잡하게 됐으니까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을 하나로 합치자는 게 형성을 풀어내는 방법이잖아요. 제가 어떤다? 낙찰을 받아서 철거하고 나가라. 그랬더니 판사님이 원고 나왔으니까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오케이. 피고 누구누구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나왔습니까? 했더니 그 바로 옆에 저는 그 아버지 이름으로 집이 됐으니까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데 그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한 80세 다 되시더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나왔는데 아들이 같이 나왔는데 원고 누구누구 아들 전 누구누구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앞으로 소송 대리는 우리 아버지 대신 아들인 제가 어떤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름하고 뭐하고 따라서 아들 만들고 하니까 오케이. 소송 대리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그 다음서부터는 그 아버지는 나오지 않고 아들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이 그렇게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소송 대리 인정해주면 되는데 그 외에는 우리 수강생이 다시 말하면 우리 총무님이 사무총장님이 교수님 내가 소송했는데요. 난 잘 모르니까 이 교수님이 나가주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그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셨죠? 소송 대리인이라는 건 반드시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보면. 아무나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송 대리인의 자격 외에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 계약 등으로 그러니까 아들 대신 아버지 그 또는 뭐야? 회사의 사장을 대신한 직원이 이럴 때는 나갈 수가 있다. 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은 소송 대리는 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법무사도 안 되나요? 예? 법무사도 안 돼요. 법무사도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법무사는 안 되는 거죠 다. 그 외에는 되는데 법무사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서류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소송은 서류로 입증 자료를 내는 거 아닙니까? 형사나 무슨 이 검사가 조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범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서 도와주는 것이 법무사가 하는 것이죠. 법무사가 소송 대리인은 안 되는 겁니다. 제 136조 보면 성명권, 구문권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사무총장님이 당신 거 얘기했죠? 건물을 철거해라. 그러면 이렇게 했다 그러면 판사님이 성문명 구문권 해가지고 다시
이 성명권과 구문권으로 가지고 네가 철거하라는 집이 네 땅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한다? 지정을 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건물 주인에게는 네가 건물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 땅에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땅을 살 의사, 매수 의사가 있는지를 밝혀라.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건물 주인이 매수 의사를 밝히면 바로 된다?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서류상으로 그런 거를 이렇게 형성소송을 했을 때 원고나 피고에게 너 철거하라는 것이 무조건 철거하라는 건 어디에 어떤 건물을 어떻게 철거하라는 것이냐를 지정해라 할 수가 있고, 건물 주인에게는 네가 남의 땅에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땅을 살 의사가 있는지를 밝혀라.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재판에 가기 전에 미리 판사님에게 원고와 피고에게 어떤다? 의사를 전달할 수 있게끔. 그래서 판결을 빨리 갈 수 있게끔. 와서 얘기하지 않고 미리 서류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거 물어보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45조 보면 뭐가 있죠? 화해 권고. 뭐가 있다? 화해 권고. 화해 결정이 있고 화해 권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건물 주인이 땅을 살 의사가 있다 하게끔 되면 조정에 가지 않습니까? 조정에 가서 보면은 건물 주인 보고 땅 주인한테다가 건물 주인이 땅을 살려고 하니까 너 얼마에 팔겠냐? 3억 주십시오.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 3억은 비싸고 얼마? 2억에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이 2억하고 3억이다 보니까 접근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판사님이 강제적으로 2억 5천에 결정해. 하고 어떻게 한다?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50조입니다. 자백간주. 자백간주. 내가 너한테 돈을 갚아라 했는데 판사님이 재판장 나오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오지를 않으면은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출석을 하지 않으면 상대편이 요구하는 걸 한다? 인정하는 자백의 간주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다? 출석을 하셔서 해야 되고, 상대편이 원하는 것이 이의가 있을 때는 이래서 이의가 있다는 것을 어떤다?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한 번에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 연속해서 안 나올 때는 상대편이 주장하는 걸 다 인정하고 다백을 한 걸로 보고 판결을 간다는 겁니다. 194조 공시송달의 요건. 원고는 피고에게 뭐를 해야 되죠? 소송을 했다는 것을 송달이 돼야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시작이 되는데 상대편이 송달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안 받으면 재판이 시작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어떻다? 특별 송달을 하게끔 되는 겁니다.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안 받지 않습니까? 안 받았을 때는 공시 송달을 하는데, 공시 송달을 언제 받아주냐면 이때 받아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지가 있죠. 있죠. 거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등록지,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놓은 곳에 송달을 하고, 특별 송달을 하고 했는데도 송달이 안 될 때는, 그때는 공시 송달을 하게끔 됩니다. 가장 잡으면 어떤 사람이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주소지를 알아야 되고, 주소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거주지를 알아야 되고, 송달이 안 될 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알아내서 거기에다가 특별 송달을 하고, 특별 송달을 했는데도 송달이 안 될 때는 공시 송달을 받아줍니다. 화해 권고 결정의 효력 231조입니다.
아까 제가 2억 이거 파는 사람은 3억 달라 그러니까 판사님이 2억 5천하고 강제 조정을 했죠. 강제 조정을 해서 15일, 2주 이내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하면은 화해 공고 결정은 없었던 일로 하고 소송이 다시 됩니다. 근데 이 공고 결정을 해놓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그 화해 공고를 든다 받아들인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화해 공고 결정의 효력입니다.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는 소송 절차는 중단된다.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는 소송 절차는 중단되고 이때는 상속인에게 찾아서 상속인에게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256조 제1항 답변서를 제출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을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소송을 했거든요. 송달이 돼서 재판정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안 나왔어요. 그러면 한 달 후로 다시 잡습니다. 한 달 후에 또 갔더니 안 나왔어요.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계시냐면 몇 월 며칠 날 판결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한 20일에서 한 달 후에 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판결을 내리기 전 며칠 전에 답변서를 다시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소송이 다시 제기됩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근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은 제일 첫 번에 소송을 하면 한 번 날짜 나왔는데 상대편이 안 나왔죠? 한 달 후에 다시 잡죠? 한 달 후에 다시 잡았는데 안 나왔죠? 그럼 다시 한 달 후에 판결을 하죠? 판결하는 그 사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소송 날짜가 다시 잡혀요. 그런데 상대편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도 안 했기 때문에 그 말까지 나오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면 그대로 원고하는 거대로 인정을 해서 그대로 판결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청구의 변경. 뭐의 변경? 사장님이 지금 그 포천에 낙찰 받은 거 네. 땅을 지금 지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다 팔아서 나눠 갖자 소송을 했거든요. 얼마 있다가 청구 취지 변경할 거예요. 뭐냐면 네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건물 주인에게 1,000만 원 보증금을 받고 월세 35만 원을 받았으니까 낙찰 받은 날부터 네 35만 원씩 받은 거에 5분의 1을 나에게 내놔라. 그다음에 보증금 1,000만 원 받은 것 중에 5분의 1을 나한테 내놔라. 청구 취지 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건물 우리 소송을 할 때는 건물 주인이 땅 주인에게 돈을 받고 있는 거를 몰랐는데 나중에 건물 주인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알았잖아요. 근데 사장님은 땅을 5분의 1을 지금 샀는데 그놈이 그 땅 주인이 한 달에 35만 원씩 받으면서 5만 원이라고 줘 안 줘?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알았잖아요. 청구 취지를 어떻게 한다? 변경해서 그 돈 내놔라 하고 이제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 팔아서 나눠 갖자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나눠 갈 때까지 너 건물 주인이 한테 월세 지료 받고 있는 거는 그 지분만큼은 나한테 내놔라. 예, 가셨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것도 제가 며칠 전에 그 건물 주인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1,000만 원 보증금에 자기가 월세 35만 원 주고 있대. 그런데 땅을 다 살라고 그랬더니 1억인가 얼마를 달래갖고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땅을 사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 알았습니다. 그럼 땅을 내가 다 사게끔 되면은 그때 나하고 다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이해가 가셨죠? 네. 며칠 전에 그렇게 전화가 와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청구 취지를 다시 변경해서 네가 건물 주인한테다가 지금 1,000만 원에서 35만 원 받고 있으니까 내가 땅 지분 산 것만큼 그 돈 나한테 내놔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청구 취지 변경입니다.
아니 이제 저기 뭐 청구 취지는 소송을 하는 도중에는 언제든지 청구 취지는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절되기 전에. 소송할 때는 소송 중인 경우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청구를 했는데 소송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이런 식으로 알았으니까 다 팔아서 나눠 갖자뿐만이 아니라 다 팔아서 나눠 가질 때까지 네가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돈도 내놔라. 치료를 내놔라. 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면 101페이지에 보시면은 건물을 철거하고 치료를 내놓으라 했더니 건물을 어떤다? 다 팔아서 어떤다? 나눠 가져라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우리 상대편이 답변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건물을 전부 다를 경매로 내놔서 현금으로 분할해라. 이게 판결문이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진 걸 가지고 우리가 경매 신청을 해서 다 팔아서 나눠 가진 적이 있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대체 집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이 대체 집행이 이런 겁니다. 제가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건물이 있어.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 내놔라. 그랬더니 상대편이 나오지도 않고 답변도 안 해요. 그러니까 판사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건물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지료를 받으라고 판결문을 내줬어요. 근데 판결문을 내려줬는데 지료 줘 안 줘? 안 주죠. 또 내가 철거를 내 마음대로 해 못해? 못했죠. 판결문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그때는 다시 판결문이 판사님이 내려줬는데도 자진해서 철거하지도 않고 지료도 안 주고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을 집행관을 시켜서 철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체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다시 소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판사님이 판결문을 내렸는데도 자진해서 철거하지도 않고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한 거고 자진해서 철거할 것까지 지료를 주라고 그랬는데 지료도 주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철거하지도 않으니까 집행관에다가 대체해서 철거를 하라고 판결문을 내려주면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관 사무실에 가서 판사님이 이렇게 대체 집행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면은 집행관들이 와서 그 건물을 어떤다? 헌물로 주는 거다. 그러니까 판결문을 내려서 철거하라고 판결문을 내렸는데도 자진해서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철거를 하지 못하고 누구를 시킨다? 집행관을 시켜서 철거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105페이지 보시면 성명준비 성명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성명준비 성명은 재판을 하기 전에 판사님이 원고에게 원하는 것을 설명하게끔 재판장이 내게끔 하고 피고에게도 그 생각을 내게끔 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분할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현물 분할이 불가능한 사정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입증하십시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지장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건물에 소재하는 토지 지번을 특정하여 청구 취지를 정정하고 부당 이득에 관한 청구를 유지할 의사라면 차임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십시오. 내 땅을 네가 사용하고 어떤다?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거기 지료를 달라 하면은 지료 감정을 신청하라는 얘기고 그 내 땅 중에서 어디를 얼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어떤다? 지정해라. 이 성명준비사항에서 나오는 겁니다. 피고들의 성명사항.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이 바라는 공유물 분할의 방법을 밝히시고
원고의 지분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도 밝히십시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상 물등기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위 건물을 신축한 시기와 건물의 소유자, 현재 이용 상태 등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성명 준비 명령을 나오고 뭐 이런 걸 나오게끔 하고 있나 그냥 바로 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원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피고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갖고 판결을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성명 준비라는 것이 민법에 있는 것인데 이게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판사님에 따라서 판사님이 이렇게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명 준비를 하라고 하는 판사님도 있고 어떤 판사님은 그냥 원고가 나오면 바로 조정으로 그냥 가서 조정실에 가라는 판사님도 있고 지금 우리 당신 것처럼 성명 준비를 하지 않고 나오면은 그때 가서 왜 안 했냐 어떻게 이렇게 하는 판사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서로 판사님 성격에 따라서 그런다. 이 판사님은 미리 나와서 하겠지만 그 성명 준비 서면을 서면으로 보내갖고 미리 다 준비하게끔 만들어졌잖아요. 빠르지 않습니까?